각 쫓는 개돼지들의 라디오 반민특위 31회. 오늘은 두테르테와 개새끼들입니다. 방송하면서 저 처음 욕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아, 잘 모르겠네요. 난 자제했는데 네. 예. 너무 본성이 드러날까 봐. 아니 뭐 개새끼가 무슨 욕이라고 또. 네. 그죠? 개새끼는 어느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냐에 따라서 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욕이 아닙니까? 아니 뭐 방송에서 네. 본방 들어가서 예. 집에 개새끼 한두 마리씩 안 키우세요? 그러겠네. 이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우리를 개돼지라고 보는 애들은 우리 애기들 보고 다 개새끼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요? 오늘 뭐 아침부터 시끄럽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막 검색하는데 뭐 보다 보니까 이거 뭐 또 종북몰이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딱 눌러봤는데 낯익은 단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예. 오늘 그 정진석 원내대표죠. 그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또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이 백남기 대책위에 들어가 있다면서 투쟁본부의 이적단체인데 이름만 바꿨다며 범민련, 민권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지칭했죠. 우리 민권연대 의장님. 네. 네. 오늘 아주 기분 상큼하셨겠어요, 아침부터. 아, 너무 민망했어요. 사실 백남기 선생님 투쟁을 저희가 민거연대 제가 대표로 있는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또 정진석이 또 저희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전문 시위군 우리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성주에서도 저희가 했다. 네, 뭐 이렇게 총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도까지 벗기면서 네. 폭력 시위를 일삼고 사드 괴담 유포를 그래서 많이 하는 세력이라고. 오히려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 성주도 못 가봤고 백남기 선생님 이 투쟁도 더 잘 해야 된다 이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그래, 제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부응해야겠구나. 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고 지난주에 종로서 앞에서랑 그리고 참 저희 눈이 이적단체 이렇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꿨대요. 이적단체 어디에서 그래서 이름 이걸- 바꾸신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로 만든 거죠. 제가 징역 나와서 2011년에 나와서 지금 6년 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징역 저는 그냥 감옥에 있었으니까 감옥에 이름만 바꿨다고 그러길래 어디서 바꿨는지. 윤기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면은 한 청년?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한 청년에서 민주민생으로 이름만 바꾼? 네. 대단한데 하여간 뭐 이적 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네. 법적으로 뭐 걸리고 이런 거는. 고소합시다. 근데 기사들이 나왔는데 막 이름 진짜 고소할까요? 길잖아요. 고소합시다. 이름이. 네.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 이름 허버 길잖아요. 막 다 틀린 거야. 기사마다 어떤 데 민주민생평화연대 뭐 어디 근데 어떤 데 쓰면서 기사들도 주권. 열 받았을 거예요. 뭐야 민주민생평화통일. 얘네 주권. 뭐야? 지네 뭐 좋은 거 이름을 다 하려 그래. 막 이런 거. 또 그런 면에서는 이해하고. 근데 어찌됐든 정진석 원내대표의 격려를 발판 삼아 네. 11월 10일 민중총궐기까지 민권연대 더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백남기 대책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군민들하고 네. 경주 시민들하고 그 원불교 뭐 원불교. 성직자분들이랑 다 해가지고 그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점심을 먹고 제 종로 인근에서 일을 하잖아요. 점심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제 산책을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배가 부르게 드세요. 그러게 제가 좀 미련해요. 관광버스가 쫙 하더니 막 깃발 사드 반대 깃발을 들고 막 어머니 아버님들이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유명한 네. 성주 촛불의 네. 할머니들. 아니 저 어머님들이 근데 어디로 가시지? 막 광화문 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집회 장소가 보신각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광화문 쪽으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화문 쪽으로 올라가시지? 했는데 어디서 집회를 하시는 줄 아세요? 미대사관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KT 앞에서. 거기 우리만 하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내려서 하시는데 막 구호 배우고 박수 치고 막 하는데 아니 그렇게 딱딱 맞을 수가 없어. 박수를 막 치는데 8번씩 박수를 치는데 딱딱딱딱딱딱 맞는 진짜 완전 거의 91일? 오늘이 91일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91일 동안 투쟁하시면서 몸에 익으셨고 구호 하나도 제3부지는 미국이다. 미국 아웃. 막 이런 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너무 내가 잠시 성주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계속 싸우고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하시는구나. 어머니들이 진짜. 아니라 할머니들 네, 아니에요? 할머니들. 주로? 네. 새누리당의 정진석은 진짜로 성주의 이 할머니들까지도 막 그 그니까요. 진님 그리고 뭐 진보적 단체들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뵌 적도 없는데 죄송한데. 아니 10년 전에 저는 뭐 이적 단체로 규정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런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금요일마다 미대사관 그죠.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어. 금요일만 되면 미대사관 앞에서. 그래서 정진석이 성주 할머니들을 보면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 이적 단체인가? 요즘 미대사관 앞을 늘 지키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 계세요. 경찰? 아 근데 진짜 배우는 성주 촛불 얘기하면 할머니들이죠. 네. 현장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면 사회자나 성주 이제 촛불 대책위에서 뭔가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이제 촛불 때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통과 절차는 촛불 때 할머니들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냐 마느냐. 네. 박수를 안 쳐. 지난번에. 딱 할머니들 저희 오늘 이렇게 대책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 통과가 된 거고 박수를 안 치고 가만히 계시면 사회자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하셨죠. 하여간 뭐 그런 이런 게 진짜 배우가 아닌가. 뭐 어찌 됐든 전 영광입니다. 전 그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셨던 그 작년 민중 총궐기 네. 때도 한상균 위원장과 더불어서 제가 배우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 조사도 받았어요. 네. 네. 하여간 뭐 그랬는데 하여간 언제나 채찍질로 달게 여기며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가 이번에 정진석의 이런 이제 색깔 공세로 반민특위가 뜰 수 있을까? 지금 라디오 반민특위는 거론을 안 하셨어.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잘 봅시다. 그래서 오늘 두테르테와 개새끼들인데 이거 하기 전에 두테르테도 막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막말 아이콘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에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올해 연말에 연예대상 받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코미디 대상이 그러던데 코미디 대상 받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은재 나타났나? 이은재 우리 국회의원이 완전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다 보셨죠? 네. 그 교육위 질의 관련해서. 고문위에서. 네. 아니 패러디가 본물처럼 쏟아지던데요? 패러디는 못 봤어요. 아니 뭐 이런 거예요. 패러디가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이거를 왜 아이폰을 왜 애플에서만 사야 되냐고 삼성에서도 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갤럭시를 이렇게 왜 되는 삼성에서만 거죠. 사게 하냐고. 갤럭시는 왜 삼성에서만 사게 하냐 애플에서도 사게 네. 해줘야지 뭐 이런 패러디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유명하세요 이분 원래 그 17대 국회 때 18대 국회. 18대 네. 18대 때 우리 그 막 여러 날치기 사건들이 좀 미디어법 있었잖아요. 그 당시 날치기 이제 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할 때 그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을 완력으로 패대기 친 사람이죠. 네, 완력으로 막 멱살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바닥에다 패대기 치고 막 근데 덩치도 좋아요. 그 아줌마 아줌마라고 그래도 되나? 그냥 나 주제 연찬 가는 거 아니야? 주제 아줌마라고 바꿀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 건이라고 해요, 건이. 이은재와 개새끼들로 하자. 막 거기다 패대기 치고 요번에도 한국의 두테르테 이은재? 국감 질의할 때 보면 남의 말 안 듣잖아요. 계속 그 조희연 교육감 표정 봤어요? 진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몰라. 제가 볼 때는 대답을 그 영상을 못하잖아. 보니까 조영 교육감이 아차 이은재 잘 물었다 하면서 일부러 자꾸 확인하려고 반문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딱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육감 이제 대정부 질문 나왔으니까 그 밑에서 그 국정감사가 이제 이거는 단일 품목이라서 여기서밖에 못 산다고 그 얘기를 계속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조희연 교육감 그걸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해. 근데 묻는 말에만 대보세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요? 와서 거짓증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들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으셨던 거야. 그리고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도 해서 나 80년대부터 컴퓨터 그러니까 썼던 그 사람이라고. 기자회견도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기자님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될 판국에 그러니까 요즘 80년대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경험담이 지금 SNS에 또 막 본물처럼 쏟아지잖아요. 80년대에 컴퓨터를 접했으면 굉장히 신문물을 얼리 어답터였네요. 그렇죠. 80년대. 제 기억에 89년도에 그때 XT. XT가 뭐야? XT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도스 이런 것도 안 나왔을 진짜 때. 트럼프 찜쪄먹을 사람 같은 게 지금 그렇게 막 막장으로 우기기도 그러고 무식함을 막 자랑하면서 그리고 아까 미디어법 때 몸싸움 또 무식하게 잘한 거잖아요. 이정희 대표를 제가 볼 때 이정희 대표가 또 갑자기 또 뜹니다. 그 영상이. 될 사람은 가만히 계셔도 되나 봐요.
그 사진에 이정희 대표 딱 끌려가는 사진. 네. 그걸 예전에- 이은재가 딱 이렇게 잡고 예전에 있더라고요. 많이 예. 회자됐죠 그 사진. 하여간 그런 데서 대비가 많이 되고 그 법인 카드를 엄청 썼더라고요. 공공기관장 할 때. 아니 법인 카드를 그냥 자기 장 보는 데다가 막 썼더라고. 호박 방울토마토. 사고 오이 사고. 그리고 그 면세점 해외 갔다가 나올 때 면세점에서 초콜릿 사고 뭐 넥타이 사고 향수 사고 이것도 질문하니까 아니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공천받고 또 국회의원 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야 이거 완전 방송 제목 딱이다. 한국의 두테르테 이은재. 그냥 한국의 한국의 미친년이지 무슨 한국의 트럼프. 한국의 국장 막 이런. 네, 하여간 뭐 이은재 특집을 한번 언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전 새누리 열전 해가지고 새누리 막말 열전 이런 거 한번 하죠. 이정현부터 시작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막 정청래 의원이 그런 것도 했던데 SNS에다가 빌 게이츠한테 뭐 당신 지금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해? 하여간 뭐 오늘 이은재 막말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근데 이은재 막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얘기만 해주세요. 이은재 한번 이제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감에서 이제 교문위 질의를 하는데 네. 이제 서울시가 원래 이제 학교들이 그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뭐 엑셀이랑 네. 아레아 한글. 근데 이제 MS 오피스랑 MS 한글 오피스랑 워드. 한글 워드를 네. 쓰는데 이거를 교육청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부된 금액을 주지 않고 그걸로 일괄 구매를 한 거예요. 왜 우리 뭐 물건 살 때 한 개 사는 거랑 10개 사는 거랑 가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2천억인가를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체 200억 구매를 한 인가? 거죠. 아무튼 단체 구매. 뭐 하여튼 많은 돈을 절감을 했어요. 20억. 그 20억? 네. 6천억은 아니고 20억. 그래서 제가 억 단위가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절감을 했는데 이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다그치면서 알아들을 수 없게 하니까 이제 왜 이거를 수의계약을 왜 했냐. 무슨 특혜를 주려고 여기다 수의계약을 했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조혜영 교육감이 답변하는 걸 듣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서로 동문서답을 한 거, 아니, 우문우답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답변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조희영 교육감의 그런 표정도 이해가 가죠. 빨리 용기 있는 개콘과 우차사에서 이거를 패러디 할것 같은데? 네. 할 것 같아요. 이 김제동도 요즘 너무 웃기잖아요. 김제동 군대 얘기 가지고 지금 국감에서 김제동을 증인으로 부르냐만. 근데 결국 안 불렀다고 하는데 김제동 씨가 그 성남인가 어디서 그 내용으로 연설하는 거 또 보니까 불렀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두 분도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군기교육대와 왜요? 영창이라는 곽박사 게 갔다 왔어요. 4주 훈련소 훈련소 4주. 총도 쏴봤대잖아요. 아니 그런 데는 영창이 없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대체부분. 응, 뭐 영창과 군기교육대. 저는 영창만 살았어요. 그건 영창이 아니지. 영창 사니까 군대를 안 보내더라고요. 영창과 군기교육대. 응,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있대. 근데 여기서 김제동은 영창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군기교육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군기교육대 갔던 건 또 기록에 14일인가 미만은 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김제동이 웃기려고 그냥 막 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창 얘기하니까 제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저랑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영창 갔잖아요. 너 윤기진 후배야? 윤기진 친구야? 윤기진 선배야? 하고 다 기무사 조사받고 네. 가까운 친구들은 다 영창. 뭘 잘못했는데 그들은 그냥 제 윤기진 친구. 친구여서. 네? 친구를 잘못 사귀고. 한총련 의장의 친구. 엄마도 아니고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든 말든지. 아니,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또 저희 아내 그 라디오 밤미팅이 선님의 친인척과 가족들도 전부 다. 너 황선이 사촌 누나야? 너 황선이 누나야? 영창. 기무사 갖고 조사받고. 하여간 뭐 그랬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테르테와 개새끼들. 그 해외 필리핀인데요. SNS에서 두테르테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두테르테는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테르테가 몇 달 안 됐죠. 근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필리핀 대통령인데 지난 6월 20일, 6월 30일이죠. 6월 30일에 필리핀 대통령이 됐어요. 7, 8, 9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3개월 지났어.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지났는데 거의 이제 월드 클래스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거의 이제 필적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독재자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는 지지율이 한때 90%까지 치솟는 등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인기가 상승한데 이게 또 뭐 원래 좀 약간 기고만장한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두테르테가. 근데 여기서 오바마에게 개새끼, son of bitch 발언을 해가지고 그죠. 야, 근데 어떻게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게요. 진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근데 왜 그것도 해석을 다 한국은 개새끼라 그래요? 그래. 차마 USA의 프레지던트에게 이런 son of bitch 이런 씨발놈의 자식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 이거 뭐또 정확히 기사에서 쓰기가 애매하겠구나. 그렇지. 네. 뭐 창녀 새끼야 아니 뭐 이런 거 쓰긴 거잖아. 개새끼라는 표현 자체도 점점하긴 하더라고. 뭐라고? 웬만한 기사들은. 개땡땡? 예,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 보다 보면 밑에 자막으로는 제길. 내용은 다 욕인데 이런 제길 이렇게 나오는 자막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도 그런 거지, 뭐. 아니 우리나라도 밤에 12시 넘어서 영화에도 다 삐처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 영화 볼 때 자막을 안 봐서. 아, 그래요? 난감하네. 우선 진짜.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좀 어쨌든 발언 굉장히 가격하고 이 발언 때문에 정상회담도 취소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적으로만 나온 발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의 뭐 약간의 정서나 필리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오바마나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드러내는 발언 아니었나요? 그럼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아, 실제 그냥 역사 개인 정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45년생이니까. 아 70이 예, 70이니까 이제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짓거릴 수도 있고. 아니 저희가 또 이제 이 반민특위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뭐 했어요?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당황했어요. 필리핀은- 갑자기 역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래 역사 방송이니까 네.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도 그게 1905년이잖아요. 예, 그죠. 필리핀인들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우리 한일 관계와 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래도 지금 여전히 필리핀에는 미군 기지도 있고 예. 뭐 미국이 약간 갑이니까. 동남아의 맹주 아닌가요? 여기가 미국의 필리핀 앞마당. 예. 필리핀과 맹주라기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인 면도 있는데 필리핀도 미국이 스페인 점령지였잖아요. 근데 원래 스페인을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전쟁으로 뺏었죠. 네, 예. 미국이 같이 필리핀인들이랑 같이 싸운 거죠. 스페인을 네. 몰아내자고. 근데 스페인을 몰아내주고 안 나가고 자기가 이제는 먹어버려. 내가 한다. 네. 한 거니까 오히려 우리 우리나라랑 역사랑 비슷하네. 경로가 비슷한 게 있죠. 오히려 네. 일본을 몰아내고 일본 놈들이 쫓겨나 몰라요? 미국 놈들 네네 들어와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 네. 아니 필리핀에서도 어쨌든 그런 양민학살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엄청 심했죠. 그 미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뭐. 같이 싸웠던 필리핀 장군들이나 장교들 다 미국 애들이 왜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냐. 그런 정서가 있어서 나온 발언일까요? 그러면 필리핀인들에게 근데 두테르테가 원래 그 시장을 지냈던 다바오 지역 자체에서 이 시기에 미군이 다바오 지역에서 학살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본 정서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있었을 수 있다. 반미 정서. 네. 그래서 두테르테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구체적으로. 원래 두테르테가 그 필리핀이 섬이 되게 많잖아요. 마닐라가 있는 그 큰 섬, 그게 이제 루스온 섬이고 거기 미국의 수빅 기지도 있고 클라크 공군 기지도 있고 거기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섬이 옆으로 퍼져 있는 커다란 섬이 하나 있어요. 민다나오 섬. 여기도 인도네시아처럼 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필리핀이 아마 섬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 모든 나라 인도네시아가 중에. 제일 많지 않아? 아니, 인도네시아는 큰 섬들이 많은데 필리핀은 짜잘짜잘한 섬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확실하진 참 나름대로도 박사님인데 그래요. 확실합니다. 예. 필리핀 섬이 많아요. 믿고 넘어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바오시에 시장을 지냈는데 시장을 계속적으로 했죠. 근데 필리핀에서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건 뭐 자기 시장 자리를 막 자기 자식들한테 막 나눠주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다바오 시장을 자기 딸인 사라 두테르테에게 넘겨주고
두테르테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원래 다바오시 지방 검사였던 두테르테가 다바오 부시장을 거쳐가지고 1988년부터 근 22년간 다바오 시장을 맡았는데 12년. 예, 이때 이제 두테르테의 두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사병부대, 그러니까 경찰 외에 자기 개인 사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척살대를 운영을 했다. 두테르테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나쁜 놈들을 죽였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테르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독재다, 저거는.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필리핀의 치안이 되게 안 좋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객들도 가끔씩 뭐 피살 당하기도 요즘도 하고 계속 있죠. 네,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치안 문제에 대한 요구가 뭐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두테르테가 다바오시를 범죄 없는 도시로 뭐 주장을 그렇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필리핀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이때 때마침 또 필리핀의 여권 세력들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두테르테가 당선되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못했다고 봐야 근데 되는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개인 사병부대, 그러니까 법치가 아니잖아요. 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필리핀은 사실 시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가문마다 네. 사병을 우리나라 군대 경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필리핀 사회에 또 특수성이 있다. 네네 가문마다. 그래서 권력을 쥐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니까 약간 척살되다. 네. 뭐 이런 평을 받을 거고 권력을 안 쥐고 있으면 그냥 사병 네. 주시를 받으면 또 그런 차이지 않을까.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필리핀이 실제 그게 좀 다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 현실이.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다바오시가 지금 필리핀에서 거의 뭐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무법천지였던 도시가 어쨌든 뭐 상업도시로 변모하면서 잘 사는 도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2년이나 독재를 하고, 아니 뭐 박정희도 아니고 자기 딸한테 정권 넘겨주고. 결국 22년 한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을 22년 한 거는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나라는 1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여기는 법적으로? 뭐 그런 게 네. 없는 건가? 근데 그런 부분은 필리핀 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필리핀 대선이 좀 궁금해져요. 왜? 이 두테르테가 600만 표 가까이 앞서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근데 여권 후보가 표가 갈리긴 했대요. 예. 그러면 두테르테가 뭔가 필리핀의 권력, 필리핀의 기득권층이 두테르테를 밀었는가, 두테르테를 후원해줘가지고 두테르테가 그런 기득권의 하나의 어떤 모델 형식, 뭐 오바마 같은 아니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코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를테면은 사람 죽여가지고 인기 모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 예전에 닭깎이 마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그런 유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들은 전부 다 그 배후 세력에 의해서 발탁된 인물들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 잘 싸우는데 써먹어야겠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채용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테르테는 형태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사람 쏴 죽이고 돌아다니는 이 미성년자 강간범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미성년자 강간범을 재판도 하는데 자기가 권총으로 직접 쏴 죽어버렸대, 3명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거야? 안 받으니까 대통령까지 됐겠지?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면은 이거는 진짜 쇼킹하다,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필리핀의 내부 상황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600만 표면 작은 표가 아니잖아요. 그때 뭐 당선되면서 1,400만 표 그리고 2등이 880만 표 뭐 이렇게 됐다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 네. 그러면 뭐 재판 없이 이제 범죄자 처벌하고 이랬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네. 거를 그러면 이게 또 외부적 평가가 아니라 필리핀 내적 평가로 한번 필리핀 입장에서 좀 잘 그렇죠. 봐볼 필요는 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지지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필리핀 요 흐름들을 보면 예전에 이명박 선거가 좀 생각이 나요. 이명박 선거. 한국의 경제가 워낙 어려웠지 않습니까? 모든 화두는 경제였는데
근데 이명박이 나 기업인 출신이요. 경제 내가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막 순대국밥 퍼먹으면서 그래서 그건 뭐 개사기를 쳤지. 더블 수과 비슷하게 해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젊은 층이 그렇게 많이 네. 지지를 했어요. 근데 두테르테를 보면 두테르테도 필리핀이 치안이 워낙 안 좋으니까 범죄 천국이고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 필리핀 경제는 좀 괜찮아요. 이제 물론 이제 후발 국가니까 근데 연평균 빈익빈 부익부는 그죠. 되게 심하죠. 심한 나라죠. 연평균 성장률이 7% 이상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지금 두테르테를 누가 지지하냐라고 할 때 필리핀 중산층들이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젊은 사람 왜? 중산층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안정적으로 되니까. 지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테르테가 나쁜 놈을 내가 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막 연결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2007년도 대선 때 보면 경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명박 경제는 아닌데 하는데 이명박으로 쫙 가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던 것처럼 이번에 필리핀 선거도 뭐 치안 안정 했는데 두테르테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는데 필리핀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쫙 가버리는 그런 구호가 흐름도 좋았군. 있지 않냐. 예. 네, 어찌됐든 이렇게 군소 후보가 대선에서 큰 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가서 두 번째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 이것 때문에 사실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두테르테 유명해진 게 두 개잖아요. 마약 중독자 쏴 죽이는 거하고 오바마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거하고. 시발점은 이제 마약 전쟁이죠. 네. 근데 마약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마약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길래? 아니 필리핀이 치안이 안 좋은 나라로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예. 그리고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들이 이번에 두테르테 그랬잖아요. 자수하면 살려준다. 그죠? 근데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그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 마약을 맞는 사람들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석 달 만에 한 2,000명을 잡아 죽였나? 예. 아니 잡아 죽인 건 아니죠. 총으로 쏴 죽였으니까. 사살했으니까. 그냥 일반 마약 중독자들도? 네네네. 자수하지 않으면. 근데 11만 명이 자수를 하고 필리핀 내의 마약 중독자들이 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진짜 많긴 많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필리핀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필리핀 인구가 1억 명이래요. 근데 두테르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히틀러처럼 300만이라도 학살을 하겠다. 근데 미친놈이네, 1억 명에 300만이면 사과했잖아. 그래도 전 인구의 3%? 막말이 거의 지존이네. 네. 다 죽여버리겠다. 거의 필리핀의 이은재인데. 이은재보다 심한데. 예전에 차지철 생각나지 않아요? 아 그러네. 부마항쟁 시절에. 부마항쟁 때. 캄보디아에서 100만 명이 죽어도 정권이 유지가 된다. 좀 더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100만 단위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이제 단순히 마약이 이게 그냥 마약 중독의 문제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마약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독 때문에. 그죠. 근데 일단은 국가가 이것을 유통을 허가할 리가 없잖아요. 마약이. 국가가 유통을 금지하는 약품이 수십만 명, 100만 명이 그것을 맞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약을 맞는 건 중독됐다는 거예요. 마약을 중독되려면 한 번 맞으면 두 번 맞고 뭐 계속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의 확증적인 내용 아니냐. 그리고 마약이 중독되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부산의 교도소 지역을 가면 거의 이제 뽕쟁이들이 그건 재소자들의 부산이 많아요. 절반 네. 가까이가 뽕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는 마약 사범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리핀처럼 100만 명씩 돼봐요. 어떻게 되겠어? 우리도 많이 늘었을걸요. 요즘은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물뽕이라 그래가지고 맛이 그냥 그 잔에다 타서 그냥 술술 마시고 여성들한테 몰래 먹여서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도 그거 많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더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사오는 건가 이거? 그렇죠. 거의 기본 재료는 외국에 수입하는 것도 많고 여기서 자체로 만들려면 시설이 필요하니까 걸릴 위험도 많고. 야 그러면 이제 두테르테 한국 방문하면 뜨끔할 사람들 진짜 많겠네. 그래. 네. 인구의 3% 정도가 막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일어난 범죄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필리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열광한 측면도 있겠네요. 인구의 3%면 30명 중에 1명 아니에요. 그러면 교실마다 한 반에 1명이잖아. 예. 이거
되게 심각한 거네. 우리 반에 누가 뽕 맞은 애가 있고 옆 반에는 가가 뽕 맞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 범죄자라고 했을 때 맞아요. 마약 투약자 말고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실제 투약자는 가늠이 안 되겠죠. 그렇지. 파악이 안 되겠죠. 내가 한다. 대략 그리고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추산을 빈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막 빈민들 막 맞고 이런 것까지 다 이 통계에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두테르테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필리핀의 어떤 정치적 수준이나 필리핀 국민들의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악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3개월 내에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고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가지고 다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를 하다못해 차지철도 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한테 했던 얘기 아닙니까? 100만 명이라도 죽여버립시다라는 거는 근데 그런 거 언론 앞에서 하진 않았는데. 뒷골목에서 하는 건데 두테르테는 이거를 TV 마이크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만 명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 선거 유세나 막 이런 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더 황당한 거 그걸로 또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발언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약 거래가 수십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될 정도면 그 필리핀 사회에서 뭐 마피아라든가 범죄 조직이 기본 마약 거래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기본 범죄 조직들이. 그럼 실제 이걸 거래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범죄 집단에 대한 이존재하고. 경고라고 봐야죠,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이나 뭐 남미에 또 마약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사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범죄 조직이 거의 기득권 세력과 완전히 결탁이 돼 있죠. 근데 기득권도 그러고 사실 마약을 네. 제일 많이 수입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전 미국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독려한다. 필리핀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 미국 때문에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식민지로 만드는 데서 너무 유용한 게 여기서 싸게 마약을 생산해서 그걸 딴 나라로 수출을 하고 그 마약이 돈을 버는 그것도 되지만 옛날 중국 무너지게 할 때도 아편 들이밀듯이 근데 이런 수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공급되는 마약 생산지는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콜롬비아의 보고타 넘어가면은 거기 밀림이 쫙 있잖아요. 아마존 밀림이 있잖아요. 그 밀림에 콜롬비아 반군 세력 뚫려 있는데 거기서 그냥 영화 많이 보셨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서 막 대마 키우고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마약 전쟁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겠다 공언까지 하는데도 지지율이 지금 90%를 넘겨버렸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는 91%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러면 그냥 두테르테 독재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두테르테를 지지하는 층이 누구냐 했을 때 젊은 층 그리고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그러고 지지율이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7월 달에 90%. 두테르테 지지율 91%. 이때 2,000명씩 막 죽여버릴 때 지지율이 90%고 9월 달이 돼도 76%. 두테르테를 이제 비판하는 두테르테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은 11%. 그러니까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필리핀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 빼고 다 지지하는 거네 지금. 딱 그렇게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딱 그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주류층도 아니잖아요. 가문이 대통령 선거를 나올 만한 몇 군데 유력 가문도 인맥도 안 아닌데도 네.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테르테를 과연 지난 이승만이나 다카키 마사오 같은 그런 이제 배후의 권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발탁된 그런 독재자의 스타일로 볼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하도 해외 서방 언론에서는 이걸 안 좋게 하니까 약간 이런 제3세계 국가를 실제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비주류 1인 네. 뭔가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 글 보면 필리핀에 실제 많이 가잖아요. 관광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가서 현지에서 보면 실제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필리핀 국민들이 두테르테가 되고 나아졌다. 네. 기대한다. 이런 게 실제 분위기라고 먹고 하더라고요. 살아갈 만하다. 네.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걸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리핀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두테르테를 어떻게 평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필리핀 국민들이 마약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가 아닐까. 그거를 두테르테가 내가 3개월 내에 해결하겠다. 그냥 입 닫고 나만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막 쏴 죽이기 시작을 하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들도 필리핀에는 있겠죠. 근데 필리핀 사회가 워낙에나 마약에 이제 한이 맺히고 찌드는 사람들이 마약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두테르테에 대해 가지고 서방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되냐라고 하면서 두테르테는 독재다라고 두테르테를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비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럼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거 씨발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들을 두테르테가 다 쏴 죽여버려가지고 정말 이 속이 후련해지는 판국인데 여기에다가 대고 두테르테에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죽여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서방 언론들이 오히려 필리핀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서방 언론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서방 우리 또 언론이니까. 언론은 아니잖아. 우리도 서방 언론이에요. 우리 아니 우리 반기문 오빠도 욕 한번 쳐먹었잖아. 닥쳐 네. 시아라 한번 당했잖아요. 그랬더라고. 반기문 교황도 용어도 먹었더라고. 교황 차 밀린다고. 그건 좀 차 너무하지 밀리겠다고. 않았어? 차 밀린다고 욕한 거? 교황한테도 창녀의 자식이라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필리핀 사회를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중국의 아편 전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로부터 아시아가 유럽이 아시아를 침범해 들어가는 루트에서 마약이 많이 악용이 돼 왔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아편 전쟁 당시에 영국이 중국을 먹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다가 아편을 계속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당시 청나라가 보기에 아니 국민들이 전부 다 아편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 있는데 이거 말이 되냐 해가지고 아편을 단속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공정무역을 해야지 뭔 소리냐? 무역을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중국과 전쟁을 시작을 하고 중국과 전쟁에서 중국이 완전 발려버렸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항을 이제 개항을 하고 홍콩이 그때 넘어간 거예요. 영국한테.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필리핀도 마약에 완전히 이제 맛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두테르테가 그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필리핀 국민들의 이런 판단들이 있다. 아까 우리 안승희님 그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죠? 두테르테식으로 하지 않으면 마약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뭐 그런 좀 그런 인식들이 많이 대체적인 하다고 여론들이 하더라고요. 있다면서요. 여론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나 뭐 유엔 뭐 이런 데서 다 이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독재를 하는데도 인기가 높은가? 이게 사실 이제 필리핀의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도 있고 재판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이 뭐 마약하는 놈도 이런 놈도 돈 써서 나오고 되게 부패한 국가라면서요 필리핀이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 국민들의 정서에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쏴 죽여버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에는 저런 마약 범죄자들은 권력과 결탁이 돼 있지 않냐. 권력과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빠져나오려면 다 빠져나온다. 그러면 핵심 몸통은 다 빠져나오고 정말 애매한 서민들, 돈 없고 헐벗은 서민들이 뭣도 모르고 마약에 휩쓸려 들어갔다가 그런 깃털들만 작살나는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미국이 왜 공정한 재판이 없이 사람을 죽이느냐 이러면서 인권 유린이다 하고 막 얘기를 하면 두테르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정 간섭이고 내정 간섭이 맞죠. 표하고 이런 거에 다 씨아라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대응을 미국이 했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두테르테식의 정치가 그러니까 한 가지 국민들을 그냥 사기다처럼 이제 풀어주는 면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테르테가 어떻게 오바마에게 써너 비치라고 이제 날렸겠어요. 지지율이 90%가 나오는데 76%가 나오는데. 그것도 특이해요. 우리는 필리핀을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보는데 우리나라처럼 그죠.
근데 거기 수장이 예. 오바마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지지율 꼴랑 뭐 한 30% 나와요. 30% 가지고 저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거의 뭐 허리 디스크 걸린 것처럼 허리가 꼿꼿하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그 20대 지지율에서는 한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아니 근데 두테르테는 지지율이 70%야 70%. 이거는 뭐 오바마 오는 누가 온 간에 완전히 이제 왜 70%예요? 90%인데. 아니 지금은 뭐한 7월 달에 90%, 네. 9월 달에 70%. 아 근데 91%또 찍었다는 뉴스가 또 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매체 따라? 저도 91% 뉴스를 오늘 봤어요. 아, 그럼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찾아보니까 완전 그 압도적이야. 우리나라 언론인이 그 현지 언론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눈 걸 들어보니까 네. 그 현지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테르테식이 아니면 이 마약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필리핀에서. 그리고 필리핀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마약과의 전쟁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 사살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체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즉석에서 사살된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두테르테가 무조건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수하면 살려준다. 자수하면 살려준다. 근데 지금 필리핀에 그 감옥이 터져나가고 있대요. 11만 명? 필리핀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근데 또 우리 또 징역 이야기 안 하세요? 네. 필리핀 징역을 잘 몰라요. 아니, 아니라 이 오빠는 더운데. 독방에만 네.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대껴 본 적이 없어. 저는 같이 대방에 지내본 적이 없어봤어요? 없어요. 네. 아, 저는 대방에 있어 본 경험이 네, 있어요. 저는 언제나 독방. 네. 저는 한 두세 달 정도 잠깐. 네. 아 대학 때 한 대학 석 때. 달은 15명 방에서 그죠. 방장 생활을 좀 했죠. 방장. 방장했어요? 아 네. 그때 방장 생활 할 때 제가 너무 22살 때 들어갔잖아요. 22살 때 들어갔는데 또 사기범 방에 갔는데 사기범 중에서도 약간 징역을 많이 살고 문신 있고 이런 사기범도 있어요. 가끔. 근데 가면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제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에 제가 도전해. 예, 그럼 운영이 잘 안 돼요. 당시에는 그때는 물도 같이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고 그쵸. 누워서 자는 공간도 한정돼 있고 한데 그 규율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사형수 이 번호가 빨간색이었거든요. 새빨간색. 맞아요. 근데 영등포 구치소에서 저희처럼 공안수, 운동권들, 정치범들 딱지가 갈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서울구치소에서는 빨간색이 사형수인데 그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빨간색이 공안수인 거예요. 저희처럼 네. 양심수. 네, 제가 옛날에 영등포 구치소에 곽 박사님 면회 갔을 때 갈색 딱지 붙이고 있어서 아, 깜짝 기억나? 놀랐죠. 제가 저 이상하다 막 이랬어요. 그래 그런 네, 오해가 아니고 네. 그 처음 딱 들어왔는데 사형수세요? 그래. 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완전 전부 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방이 평화로워졌죠. 그죠. 징용에서는 사형수가 갑이죠. 네, 그래서 갑중에 석달 갑이죠. 그 사람들은 속으로 올 거 아니에요. 새파랗게 어린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네. 사형수 딱지를 달고 있을까? 그럼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어? 눈도 못 마주쳐요 저한테. 왜냐면 자다가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왕이라니까요. 사형수 왕이에요. 응, 응. 근데 저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는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나갔는데 그때 대전교도소 좀 열악했어요. 운동도 이제 각 방으로 벌집천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전 그때 단식해가지고 단식할 때 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 명찰이 빨간색이니까 근데 사형수인데 왜 수갑을 안 채웠냐고. 원래 사형수는 수갑 차거든요. 아 그래요? 밖에 나오면. 네. 방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도 여러 명이 있고 예를 들면 사형수들이 그런 걸 많이 해. 자해 소동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 해코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막 따로따로 나를 보면서 궁시렁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형수면 수갑을 채워야지 저 왜 저래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라고 막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떡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 국보다 하고 되니까 아이고 대변인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면서 무슨 대변인? 재소자들의 대변인. 어. 예. 그래서 엄청나게 입장이 변했다. 사형수들 뭐, 수갑 그래. 채워놓는데 다 풀어요. 방에서 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네, 자발적으로 다 풀더라고요. 사형수들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라면도 다 방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불 붙여가지고 하여간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 네. 하여간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감옥이 터져 나간다. 네. 마약 사범들로. 네. 하여간 뭐 두테르테가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어찌됐든 한켠에선 잘 타고 간 거죠. 저는 두테르테에 대한 평가에서 뭐 호불호 이런 게 있다기보다 필리핀 민심에서 뭔가
마약 문제든 변화를 원하는 필리핀이 원래 피플 파워에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민중 항쟁으로. 마르코스 정권 독재 정권 20년도 종식을 시키고 근데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라고 들여놨지만 3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고 이런 데서 민심이 뭔가 들끓고 있고 여기서 아까 이명박이랑 비교했듯이 두테르테가 마약과 전쟁이라는 코드로 어찌됐든 여론을 잘 타고 간 거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한 가지 얘기가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용의자들을 과잉 체포하다가 사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재판도 거치지 않고. 아주 잦죠. 예. 뭐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사살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미국 사회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수용소도 많잖아요, 네. 미국이. 관타나모. 예. 근데 왜 그 부분은 인권 독재자라고 안 그러지? 그래서 오바마한테 더 발끈한 것 같아요. 네. 니나 잘해 이런 거. 관타나모 네가 먼저 수용소는 불법으로 그냥 중동의 사람들이나 미국의 사람들 중에 너 테러를 의심스러워 맞아. 하면 법적 절차 없이 데려가고 재판 없이 항구적으로 수용을 가능히 하고 고문 일종의 우리나라에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보호감호소 같은 개념이죠. 네. 나도 관타나모 수용소 갈 뻔했잖아. 근데 21세기에 그런 수용소가 미국 가셨을 때 그 당시에 21세기에 그런 수용소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생각된 나라에서 근데 지금 운영 중이라는 거죠. 70년대 때 박정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송 보호감호소를 만들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사범들, 국보사범들이 예비 검속을 했죠. 아마도 국가안보를 해칠 것 같으니 미리 감옥에 집어넣는다. 사회안전법 해가지고 그죠. 징역 20년 살고 나온 사람들 다시 모아. 이 사람들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징역 20년을 그죠. 다시 때 징역으로 얘기는 안 했지. 보호라 그랬지. 네. 그게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사회 징역하고. 안전을 위해서 격리를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징역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가서 미국의 고문하고. 관타나모가 딱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왠지 테러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의심만 가지고 사람을 장기간 구금을 시켜버리는 방식이 박정희 정권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완전 열받는 거죠. 오바마 너는 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러네요. 관타나모도 그러고 중동에서 그 무인 비행기 드론으로 계속 미사일 쏘면서 민가 폭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런 데서 하니까 두테르테가 더 열받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이 얘기 네. 하다 보니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방송할 때 트럼프 막말 정치인이다 하다가 트럼프 한 말 보니까 실제로 또 그럴싸하잖아요. 또 그렇죠. 힐러리 뇌에 문제 있다. 진짜 혈전이 있었고 뇌졸중 증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바마가 IS를 설립했다. 이 주장도 한번 구체적으로 따지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두테르테가 마약 관련해가지고 뭐 인권 유린이다, 독재자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거 오바마는 뭐야? 그러게. 미국 경찰은 뭐야 그러면? 미국 경찰도 재판 없이 막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거 보고는 분노하지 않? 물론 그것도 분노하죠. 네. 네, 분노해요. 근데 이거 동급 아니냐 이거 이런 식의 끊임없는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어요. 그 물음표를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